자, 3강 시작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을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6개로 열거되어 있다 그랬죠? 자, 부동산. 자,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합니다. 건축물하면 틀려요. 팔아먹을 때는 건물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은 지방세에서 쓰는 지문이다. 취득세, 재산세에서는 건축물, 팔아먹을 때는 토지 건물. 그럼 토지는 뭐다? 법률에 의한 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목은 28개로 되어 있죠? 지목, 공부에 등록된 지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토지는 공부에 등록된 것도 과세 대상이지만 세법은 실질과세원칙,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포인트가 뭐다? 관계없이 사실상 법에 의한 지목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로 따지고 포인트는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공부상 지목에 의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뜻은 뭐다?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사실상 토지죠.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등기된 토지를 팔아먹어도 과세 대상, 미등기된 토지도 사실상 지목이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팔았다? 건물,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을 팔았다, 점포를 팔았다, 공장을 팔았다, 창고, 사무실 등, 즉 이게 뭐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지붕과, 지붕은 필수죠? 벽 또는 뭐다? 지붕이 있는 것. 이게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요. 자, 것으로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부속된 시설물이 뭐가 있다? 자, 뭐 팔았다? 건물 팔았어요. 건물에 뭐다? 부착된 금고가 있다. 자, 이렇게 함께 팔았어. 그럼 이거는 뭐다? 시설물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또는 건물에 뭐다? 자, 요거는 하지 말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럼 건물 팔 때는 엘리베이터 시설물이죠? 열거된 부속된 시설물, 딸린 시설물도 함께 팝니다. 그래서 함께 20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팔았습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항상 뭐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항상 세금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고로 무허가 건물을 팔았다.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무허가 건물을 양도했어. 그럼 실질이 건물이잖아. 그럼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등기 토지를 팔았다. 과세 대상. 무허가 건물. 그래서 과세 대상입니다. 항상 세법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거 위주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다? 1세대 1주택. 양도 나중에 배우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자, 기본이 뭐다? 1주택은 몇 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일까요? 2년 보유. 2년 보유 원칙이.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럼 주택이 뭐예요? 주택.
이 건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주택도 들어가고 이런 상가도 다 들어갑니다. 점포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주택은 5갈지로 뭐다?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래서 항상 주택은 5글자로 뭐다?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이 주거용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판단할 사항이다. 그럼 오피스텔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판단에 의한다. 실질과세 원칙 그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그럼 건물 팔 때마다 시설물도 같이 팔죠.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함께 팔잖아.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하고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자, 부동산 끝났어요. 자, 2번. 이번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권리를 팔았다. 권리를 팔았어요. 권리도 투기 목적인 것, 열거된 거는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권리.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이 된다.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항상 2가지를 합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열거된 것 3개, 지전, 임의 3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취득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양권을 팔았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열거된 게 조합원 입주권. 역시 뭐다? 조합원 입주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청약 등을 통해서 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럼 분양권을 취득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둘 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거를 아파트 취득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 즉 전매한 겁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채권도. 채권은 원래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근데 뭐가 붙어? 상환. 그럼 이거는 만기가 되면은 주택으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는다. 그래서 주택, 토지 상환받기 전에 팔았다. 취득 권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그럼 뭐 남았어요 지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 전매. 그럼 이런 것들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대상이고,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임차권입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이 지상권, 전세권은 물건이고, 물건. 용익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로 따진다. 등기에 관계없이. 그러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뭐가 돼야 등기된.
그러면 물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과세대상에서 물어볼 때 등기된 요것만 등기를 따져요. 왜? 채권이니까 물권처럼 만들어야죠.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물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등기 따지는 거는 임차권, 등기된, 그럼 미등기는 채권이므로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3개, 이거 4개, 토탈 7개입니다. 7개다. 자,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물권, 지상권이네. 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임목,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지상권은 채권이 아닙니다. 물권이에요. 용익물권. 용익물권, 물건으로서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등기를 한 경우에 하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용어다? 민법 용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민법이 아니라 세법을 배우고 있어요. 세법만 알면 된다. 그래서 세법이 소득세법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항상 세법은 뭐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등기, 등록,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어떻게? 사실상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다. 뭐를?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등기, 등록을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지상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된 지상권 대상이다. 이용권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도 등기된 지상권 대상, 미등기된 재산권도 실질로 따짐으로 과세 대상이에요.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자, 전세권. 자,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럼 전세권은 뭐다? 채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으로서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서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다. 이거는 민법 용어. 세법은 알 필요가 없다. 민법을. 그럼 세법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되지. 소득세법은 항상 실질과세 원칙이다. 지상권과 똑같아요. 등기 등록 관계없이 무슨 양도? 사실상 양도하면 과세 대상으로 된다. 고로 전세권은 역시 등기불문, 등기 등록을 불문합니다. 미등기든 등기든 실질이 전세권, 양도세 대상입니다. 전세 금액이 1억이야. 전세 금액이 1억이야. 근데 누가 1억 5천을 준대. 전세권을 팔았어. 1억 5천 받았다. 얼마 남았어? 5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법에 열거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출신이 뭐다? 채권이야. 원래 채권은 투기 목적이 아니야. 이 채권을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물건처럼 된다. 물권화. 용익물권으로 바뀌죠. 그래서 오로지 등기를 따지는 것은 이해밖에 없다. 수없이 출제됐어. 고로 미등기된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임차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 그래서 등기를 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거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법은 뭐다? 2번만 알면 돼. 이거는 출신이 채권이야. 그럼 채권은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등기를 한 경우에만 물권화가 됩니다. 고로. 자, 밑에가 중요하다. 임차권은 등기에 되지 아니한 것은 채권이야.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 6개 중에 하나죠. 등기되면 뭘로 바뀌어? 양도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자, 등기 안 된 것도 세금은 내야죠. 그럼 이거는 8개 중에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는 다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3가지가 있어요. 약자로 뭐다? 이미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자, 그 다음 취득 권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취득 권리. 자,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취득하기 전에 팔았다. 전매. 그러니까 투기 방지를 위해서 열거된 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취득 권리란 나왔네.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하기 전에 계약 또는 법률상으로 부동산 취득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취득 전에 포인트가 자, 1번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이거를 전매했다는 뜻입니다. 취득 전에 팔았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청약제도를 통해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분양권. 자, 분양권은 취득권리죠.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전매했다, 팔았다, 사회에서 전매라 그래요. 분양권 전매, 투기 목적으로 봐요.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을 이거는 뭐다? 입주권이라 그래. 조합원 입주권도 아파트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전에 팔았다. 대표적인 취득 권리입니다. 자, 2번. 자, 2번은 채권이야. 자, 채권. 이거를 넓은 의미로 사채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채권인데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럼 취득 권리를 물어볼 때는 가운데 반드시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토지 상환채권.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죠? 주택 상환채권 사채. 주택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잖아. 만기 전에 팔았다. 전매. 대표적으로 취득 권리입니다. 자, 3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했잖아. 그럼 중도금과 뭐가 남아있어? 지금 잔금이 남아있네. 즉 중도금, 잔금 전에 팔았다. 전매. 투기 목적으로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번, 2번, 3번 3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다? 채권은 반드시 가운데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고로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은 가운데 상환자가 없잖아요. 이거는 만기에 금전을 받기 때문에
취득 권리에 안 들어가. 그러다 반드시 상환 전에 팔았다 전매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 기타 자산. 기타 소득하면 안 돼요. 글씨 잘 읽어야 돼요. 이 기타 소득은 소득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6개 중에 하나, 기타 소득. 임대, 기타 소득, 연금 소득 등등등. 이거는 기타 자산이다. 기타 자산, 과세대상, 열거된 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왜 기타 자산이라 할까요? 이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걷겠다. 그래서 3번은 뭐다? 부동산도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아니다. 고로 기타 자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해서 법에 열거된 무슨 자산으로 만들었다? 기타 자산. 자, 그럼 기타 자산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 언어에 대한 쭉 나왔잖아. 자, 나왔다. 영업권. 포인트가 영업권이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포인트가 함께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 대상이다. 영업권을 뭐라 그래요? 권리금. 권리금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권리금은 왜 생겼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고정자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영업용 건물을 갖고 있다. 이거를 파는 거야. 20년 만에.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파는 거야. 그럼 권리금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럼 부동산은 20억이고 권리금은 5억을 받았어. 그럼 토탈 돈 얼마 받았다? 25억. 그럼 20억은 부동산, 5억은 권리금이죠? 그럼 5억은 왜 생겼어? 부동산을 함께 팔면서 생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함께.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뭐다? 토지, 건물 등. 포인트가 뭐다?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래서 우리는 영업권은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세무서는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럼 권리금을 받았으면 신고하란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영업권은 수없이 출제됐다. 함께 따로 양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독으로.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 부동산을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받았다. 5억. 요것만 따로 받은 거야. 구분해서. 따로. 이거는 안 팔고 이에만 권리금. 요것만 받았으면 뭐가 된다? 이거는 아까 배웠죠? 기타 소득. 즉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가 뭐다?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단독 또는 구분 또는 별도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구분 중 기타 소득, 즉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없이 출제됐다.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과 함께 팔면서 생겼으므로 부동산처럼 과세하겠다. 오리지널이 아니므로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자, 이축권.
자, 이 주권이 나와 있죠? 자, 개발제한구역 법률에 따라 특별조치에 따라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즉 이게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자, 이 주권은 자, 그래서 특별조치에 따라 내 부동산이 수용등을 당하죠? 그럼 옆 지역에서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 주권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이 주권은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필수가 뭐다? 함께 양도하라. 함께 양도하라. 그럼 이 주권은 부동산이 10억이다. 이 주권을 평가하니까 1억이다. 그럼 11억 받았죠? 11억은 양도세 대상으로 들어간다. 기타 자산. 자, 포인트는 뭐라고요? 함께 양도해야 돼요. 함께. 다만 이 주권을 별도로 평가했잖아. 따로따로 평가했을 때는 1억은 항상 구분 신고했을 때는 무슨 소득?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1번, 2번은 수없이 출제됐다. 영업권과 이축권은 공통이 뭐다? 함께 양도하면 기타 자산. 근데 별도로 평가했습니다. 함께 양도하지 않고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 기타 소득, 즉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1번, 2번. 자, 3번. 자, 이번에는 뭐를 팔았어? 특정 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식을 팔았다.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래서 이용권, 회원권. 명칭료와 관계없이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 이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그래서 약정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시설물 이용권을 말한다. 포인트가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면 그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타인보다 배타적, 즉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도 나와. 자, 주식도 나오죠. 원래 주식은 주식으로 따로 과세하는데 또 나왔다. 배타적 또는 일반 이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된 경우는 주식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덜 나와. 그래서 주주 회원권이 되겠죠. 대표로. 이런 거는 기타 자산이다. 그럼 이름을 한번 보자고요. 골프 회원권을 팔았다. 회원권을 명칭료와 불문합니다. 콘도 회원권, 회원권이잖아.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이런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 아니죠. 권리잖아. 골프 회원권. 그럼 이 회원권은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타인보다 배타적,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타 자산, 회원권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이런 주주 회원권도 타인보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 그래서 결론,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에요. 자, 그리고 4번, 5번. 자, 이것도 뭐다? 주식을 팔았잖아. 원래 주식은 주식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입니다. 부동산이 많은 법인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총 재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야. 50% 이상. 그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특수업종. 여기는 부동산의 비율이 80% 이상이야. 여기는 절반 이상. 이거를 포인트가 뭐라 그런다? 과다보유법인 주식. 그래서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이 많은 법인이므로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하겠다. 특정 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의 주식. 이거는 이름만 알면 된다.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이 많은 법인이니까 세금을 많이 걷겠다. 기타 자산.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자,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뭐다? 이것도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어. 양도세 대상이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 가운데 기타 자산에도 모두 해당할 때는 기타 자산. 아까 했죠? 주식에도 해당되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은 기타 자산. 그럴 때는 세금이 많이므로 뭘로 과세한다? 기타 자산. 자, 첫 번째는 뭐다?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다. 그럼 상식, 뭐만 알면 돼? 상장법인의 주식. 상장법인의 주식은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시장에서 파는 거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뭐다? 대주주 관계없이 전부 뭐다? 과세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만 알면 된다? 상장 주식. 그래서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어요. 대주주만 양도세를 과세하죠. 왜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을까요? 어차피 소액주주는 털고 넣기 하면 대부분 주식 투자, 좋은 말로 투자죠? 거의 다 손해가 난다.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물어야 되겠죠?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이름만 알아주되 상장주식 시장에서 팔 때는 대주주는 과세하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왜? 어차피 잃어버리니까.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잃더라도 계속 투자를 하죠. 물론 투자하는 건 좋지만 집중을 못합니다. 일상생활에 항상 스마트폰을 켜고 살아. 틈날 때마다 계속 전파를 받잖아요. 건강상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거의 다 잃어. 지금 200만 원 벌었다. 그건 진행령입니다. 주식을 끊어야 번 거야. 그래서 주식에서 이제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해. 그 다음 본전을 찾기 위해서 파생상품으로 넘어갑니다. 선물 또는 옵션 등에 투자하는 거죠. 파생상품 이런 것도 양도세 대상이다. 그래서 파생상품도 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양도세 대상 열거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신탁수익권을 팔았어. 부동산과
신탁수익권도 뭐다? 이익을 받을 권리. 이것도 다 양도세대상 6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세대상은 6개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밑에 딱 정리되어 있어요. 부동산, 토지, 건물을 말한다.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3개, 지절임의, 임차권, 반드시 뭐가 된다? 등기된. 그 다음 각종 취득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이거는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양권.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다 취득 권리라 그랬죠?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청약제도를 통해서.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공통사항은 뭐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됐죠? 그리고 3번 기타 자산. 영업권은 반드시 뭐다? 함께 양도. 그러면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 판걸로 간주해서 기타 자산. 이 주권도 필수가 함께.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별도로 양도하거나 이거는 기타 소득,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함께. 그 다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나왔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주식 형태의 회원권. 어떤 용어가 들어가면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 또 하나 뭐가 있어? 타인보다 배타적.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기타 자산. 그리고 4번, 5번은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이 많은 법인은 주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 판 걸로 간주해서 기타 자산. 그럼 시험은 어디까지 나온다? 1번, 2번, 3번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이름만 알아두고. 그럼 자, 4번째는 주식.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상입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여기에서 우리가 자산의 구분을 4가지로 합니다. 우리 시험은 1호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자산. 2호, 나머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요. 이름만 알아두면 된다. 4번, 5번, 6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기타 자산까지는 왜 1호라 그래?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따로. 파생상품 따로. 사무, 신탁수익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호 자산은 3가지를 얘기하네요. 이렇게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지역권은 아니잖아. 뭐가 대상이다?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자, 임차권 드디어 나왔다. 미등기도 아니다.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반드시 등기되고. 그럼 점포임차권도 아니다. 영업권, 단독도 아니다. 그 다음 이축권도 별도도 아니다. 반드시 함께. 자, 그 다음 주식. 자, 소액주주가 어디에 팔았어? 시장에서. 상장 주식을 팔았잖아. 그럼 소액주주는 대상이 아니다.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대주주만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게 1호 자산,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3가지.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거. 등기함으로써 물권처럼 바뀌죠. 물권화가 되므로. 그 다음
영업권 반드시 뭐다? 함께 양도. 그래서 영업권 권리금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함께 양도하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 권리금은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축권도 포인트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영업권, 이축권은 함께,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되고 나머지는 쫙 봐주시면 되네요. 그러나 이쪽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도소득세 대상까지 했어요. 열거된 게.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이 부분에서 다음 중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 양도세 대상인 것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될 때는 이 세 가지가 꼭 등장한다. 임차권은 등기된 거, 그리고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뭐다? 함께 따로 가는 거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정리했다. 그럼 이제 2단계는 뭘로 돌아간다?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 돼. 자, 그럼 열거된 거, 과세 대상을 열거주의죠? 자, 이 과세 대상을 양도를 해야 돼. 양도를 해야 됩니다. 팔아야죠?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양도의 정의가 뭐냐? 자, 항상 실질로 따져 등기 등록 관계없이 사고 파는 매매 교환 다음 시간에 배워요. 포인트가 뭐다? 그 자산. 그 자산이 뭐다? 열거된 거 과세 대상. 열거주입니다. 막 팔면 안 돼요. 열거된 거 포인트는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납니다. 무상으로 형식상 하면 사실상 이전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라고 얘기한다. 그럼 양도는 등기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조건으로 하지 않고 그 자산, 열거된 거를 자동차 하면 틀리죠? 그 자산, 열거된 거. 무상이 아니라 유상. 형식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이전되는 거를 말한다. 이게 양도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 잘 기억해야 돼요. 양도세 대상은 약자로 한번 가볼까요? 부부, 죽이고 파생 상품에다가 신탁수익권. 그 양도세 대상은 뭐다? 부부, 죽이고 죽이면 신이 되는 거예요. 신탁수익권. 그 양도세 대상은 부부, 죽이고 신탁수익권. 이렇게.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로자산 필수 딱 세 가지라 그랬어요. 임차권은 등기된 거,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함께. 자,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